지금 배울 내용은요, 흥선대원군과 우리의 흥선대원군이랑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알아볼 거예요. 이거 딱 너희들이 작년 3학년 때 처음으로 중간고사에서 시험 봤던 그 친구들이에요. 한번 만나볼게요. 짜란. 자, 당시 19세기 중엽의 국내 정세를 한번 살펴보면 국내는요, 태도 정치의 폐단, 삼정의 문란, 전국적 농민 봉기 있었다. 알겠죠? 우리가 이 강의를 지금 아직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번 주 진도를 나가야 돼서 내일 바로 이거 나가는 강의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국외의 상황을 보면요, 청과 일본은 이미 개항을 했어. 청나라는 누가 쳐들어와? 영국이. 일본은요, 미국이. 배를 몰고 와. 배를 몰고 와서 뭐야? 빵빵 쏘는 거야. 대포를 빵빵 쏴서 문을 열어라 해서 문을 열어요.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이양선이 출몰을 하게 되죠. 자, 이양선이 뭐냐 하면 모양이 다른 배예요.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럼 사람이 얼마나 쫄려. 그래서 사회 불안이 고조가 됩니다. 자, 이제 흥선대원군의 개혁부터 하나씩 볼게요. 아이고, 죽었다. 자, 왕권 강화 노력이에요.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인데, 흥선대원군은 뭐냐면 왕은 아니야. 대원군은요, 왕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야.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해요. 왕의 아빠는 보통 왕이잖아. 근데 왕이 아닌 사람이 아버지일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 뭐라고 하냐? 대원군이라고 해요.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누구냐? 고종이에요. 왜? 정순, 헌, 철종이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누구를 해야 되지 하다가 골라서 골린 게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었던 고종이에요. 고종이 왕이 됐는데, 이제 고종이 왕이 되고 나서 흥선대원군의 세력이 세졌겠지. 그래서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 정치의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세도 정치였죠. 어떤 문제가 있나 볼게요. 세도 정치, 그리고 그 세도 정치로 인하여 강력해진 비변사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통치체제가 약간 문란해졌겠지. 이걸 내가 다 잡을 거야. 그리고 임진왜란 때 불탔던 우리나라의 궁이 있어요. 정궁. 바로 경복궁이죠. 이거 4개를 다시 되잡아 놓으면서 왕권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흥선대원군의 생각이었어요. 이제 하나씩 볼게요. 당시 세도정치 가문은 누구냐 하면 바로 안동 김씨예요. 그 안동 김씨를 축출하고요, 정계에서 쫓아내는 거야. 니들 절로 가. 대신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하려고 했다. 아주 좋은 말이지. 자, 그리고 이제 너무나 강화되었던 비변사를 축소를 해. 대신 비변사가 모든 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모든 기능을, 이거를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의정부를 다시 부활시키는 거야. 기능을 다시 부활시키고요. 그리고 또 삼군부라는 게 있어. 삼군부의 군사적인 기능도 부활시켜요. 자, 그리고 문란해진 통치체제를 다시 되잡아놔야 되니까 무슨 법전을 만드는데, 법전 이름이 뭐냐? 대전 회통이에요. 이게 고종 때, 즉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만들어진 법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로 통치체제를 재정비해 나갔고, 경복궁은 왜 웽신이라고 써있어? 웽신 아니야, 왕실이에요.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불탔던, 언제 불탔어? 임진왜란 때요. 네, 임진왜란 때 불탔어요. 그 경복궁을 다시 만들어야 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지. 돈이 없어. 그래서 원납전이요. 그리고 당백전을 원납전은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야? 세금 같은 거예요. 원통하게 되는 세금이란 뜻이에요. 원납전. 원통하게 되는 납부하는 돈이란 뜻이야. 왜 급이라고 써있냐? 금이에요. 금. 세금이 하나야. 당백전은 보면 밑에 보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야? 상평통보다 100배에 달하는 가치가 100배에 달하는 거야. 그럼 뭐야? 물가가 오르겠지. 그리고요, 나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묘지림을 벌목하는 거야. 묘지림이 뭐냐면 그냥 선비들이 있죠. 선비들이 자기의 이게 중중 땅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의 무덤, 이게 무덤이야. 무덤이다. 무덤을 이렇게 모시는 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무덤을 모시는 산에는 뭐가 있어? 큰 나무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경치가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어? 큰 나무들이 있어. 초록색도 좀 해볼까? 큰 나무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피카소. 칸디스키. 예술가. 자,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필요한 거야,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런 묘지림에 있는 나무를 배가는 거예요. 배서 뭐로 써? 왜 이래? 아이, 안 된다. 뭐로 쓰냐? 뭐 경복궁 뭐로 쓰고, 경복궁에 대문으로도 쓰고 기둥으로도 쓰고 해가지고 얘들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선비들의 별만도 높았겠지. 게다가 일반 백성들도 여기에 공소에 자꾸 동원이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 여보 봐. 경복궁 타령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경복궁 짓느러 간다. 응? 너 나 떠나자고 통곡 말고 수절이나 하고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지. 바람 피지 말고. 그런 내용이 경복궁 타령에 있어요. 얼마나 가기 싫겠어.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민생 안정 노력을 볼게요. 삼정의 문란이야. 삼정으로는 전정, 군정, 황국들이 있어요. 이게 문란이 됐다고 했지. 이건 다음 시간에 세도정치랑 탕평정치 할 때 다시 살짝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전정이라고 하면 전세잖아, 전세. 다른 말로 조세. 이게 문란해졌으니까 우리 뭘 해야 돼? 땅을 제대로 알아야 돼. 얘네들이 땅을 자꾸 숨기고 세금을 안 댄단 말이야. 그래서 토지대장에 누락된 토지를 찾아내고 여기에 조세를 부과하는 양전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전정의 문란에 대한 흥선대원군의 대응이에요. 자, 그리고 또 군정 이건 뭐야? 군정이지 말 그대로 군정. 군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돈을 냈잖아, 돈을. 1필씩. 뭐 때문에 1필씩 낼 수 있었어? 뭐 때문에? 균역법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안 내도 되는 걸 자꾸 내게 되는 거야. 옆에 있는 애가 내야 되는 거야. 옆집에 있는 애가 도망가 버렸어. 그걸 내가 대신 내고. 우리 집에는 어린데 거기에 대한 군역도 내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로 너무 폐해가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뭘 하냐? 호포제라는 거래. 자, 그래서 호를 단위로 군포를 징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내게 되는 거야? 양반한테도 군포를 징수하게 되는 거야. 원래 양반은 뭐가 없거든. 군역이나 요역 같은 데 동원되지 않아요. 왜냐면 양반은 국가에 역을 지고 있잖아. 이미 국가에 역을 지고 있지. 국가에서 벼슬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군역을 안 문다는 그런 예쁜 얘기였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는 호포제 때문에 군포를 징수하게 됐죠. 그래서 군포 납부층은 늘어났지만 양반층은 엄청 싫어했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창제라는 게 있어요. 자, 환곡이라는 게 뭐였어? 봄에 배고플 때 빌렸다가 가을에 바꾸는 건데 이게 점점 가면서 세금화돼요. 필요하지 않았는데 걷어가고 또 필요하지 않은데 걷어가. 필요하지 않은데 빌려줘. 난 안 필요한데. 그리고 내가 빌리긴 빌리는데 거기에 돌을 막 반씩 섞여. 그럼 뭐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게다가 이자도 받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이게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당시 백성들은. 그래서 뭘 하냐? 마을 단위로 사창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향촌 주민들이 이걸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창제예요. 그래서 황국을 통해 지방관, 그러니까 탐관오리들이 이렇게 횡포하는 걸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게 사창제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원 철폐를 보면 서원이 이런 붕당들의 온상이야. 여기서 여론을 형성해 주는 거야. 딱 보니까. 그런데 면세도 받아. 이것들 안 되겠는데? 그래서 전국에 600개가 넘었던 서원 중에 47개만 남기고 다 없어버려요. 그래서 농민들은 좋아했겠지만 유생들이 격렬하게 반발했겠지. 그래서 많은 유생들이 누구에게 등을 돌리는 거야. 그래요. 흥선대원군한테 등을 돌리게 되는 원인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흥선대원군 봤어요. 자, 그럼 이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을 볼게요.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하냐면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이에요. 그게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인데요. 차례를 보면 자, 병인양요. 병인년에 일어났던 병인양요래. 어휴, 큰일 날 뻔했다. 미안해. I'm sorry. 병인양요라니. 바로 뭐냐면 병인년에 박해를 받아 병인 박해고요. 이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인 양요가 있어요. 그리고 신미양요가 있고 척합이 건립인데 이 세 중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도 있다. 자, 하나씩 그냥 차례차례만 볼게요. 자, 병인 박해는 뭐냐? 병인년에 박해를 받은 거야. 누가? 누구긴 누구야? 크리스찬들이지. 자, 원래 흥선대원군요. 프랑스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그런데 그래서 신부들을 이용해서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그리고 그 유생들이 천주교를 탄압하자는 요구를 해. 아, 마침 잘 된 거지. 신부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서 기분도 나쁜데. 요것 봐라 해서 프랑스 신부 및 가톨릭 신자들을요 모두 처형을 해요. 이 방법들이 있지. 이걸 어떻게 골라낼 거야?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십자가를요 바닥에 깔아놓는 거야.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의 상을 바닥에 깔아놔요. 그러면 이걸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거야.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면 그냥 밟고 지나가겠지.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걸 못 밟고 지나가잖아. 그래서 딱 들키게 돼요. 그게 병인 박해야. 자,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이건 미국배예요. 미국배. 미국배가 평양, 대동강으로 진입을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처음에 밥도 없고 이러니까 평양 사람들이 좀 도와줘. 그런데 그 고마움도 모르고 약탈, 살육 등을 하는 거야. 그래서 평양 국민들이 이거를 불태워서 침몰시켜버려요. 그게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병인 양요를 보여요. 병인년에 양인들이 난리를 친 게 병인 양요겠지. 그래서 병인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장군이 정은족산성에서 양은수 장군이 이걸 막아요. 그런데 뭐 막는다고 하는 게 더 잘 막아진 건 아니겠지. 그래서 외규장각, 그러니까 규장각은 규장인데 바깥에 있는 규장각에 있던 도서들이 이때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보면요, 여기 보면 양은수자의 활약, 한성근의 활약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미양요 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잠깐 볼게요. 이건요,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이 있어. 독일 도이치 사람이야. 도이치일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야? 이 사람이 흥선대원군한테 우리 통상을 하자고 요구를 해. 받아들였겠어? 안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누구를 하냐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파는 거야. 들키긴 들켜.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더 흥선대원군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겠지. 여기에 마지막 최후의 이펙트를 강한 사건이 신미년에 일어난 양요예요.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구실로 미국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해 오는 거야. 그래서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가 모두 공격을 당하고요. 특히 광성보에서는 어제연 장군이 막으려고 했었는데 이거 쉽지 않았지. 그래서 당시 어제연 장군의
그 깃발이었던 어재연 수자기가 이때 약탈이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뒤집어 있어. 난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지 않을래.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어재연 수자기가 미국 그 군사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가 현재 우리나라에 임대 형식으로 와 있는데 그것도 올해 10월까지라고 들었어. 그래서 이게 반납이 되나 안 되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자, 신미양요 하면 어재연의 분전에서 신미양요. 그래서 광성보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흥선대원은 결정을 내리지.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펼칠 거야. 바로 척합이에요. 척합이를 각지에 세우는 거야. 한 군데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양이 침범. 양이가 침범을 해오는데, 범이야, 범을 해오는데, 아니다, 뭘 안 해? 싸우지, 비전. 싸우지 아니하면, 즉, 화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화해를 하자고 하는 것은 화해를 하자고 하는 것은 외국, 나라를 파는 것이다. 그래서 병인년에 지어서 병인작, 신민년에 세우는 게 척화비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까지 알아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지금 땅평과 세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안녕.